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오자이? 쌀국수? 아니면 전쟁? 공산주의? 중국의 속국? 사실 한국 사람들 베트남 역사에 대해 꽤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보려 합니다. 재밌고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 5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은 중국 밑에 있던 나라 아니야?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지배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냥 속국으로만 살진 않았습니다. 938년 바익단강 전투가 있었습니다. 응옥구엔 장군이 이끄는 베트남군이 중국 남한 왕조의 대군과 맞붙었습니다. 문제는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응옥구엔이 기상천외한 전략을 씁니다. 강바닥에 뾰족한 말뚝을 심어둔 겁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보였다가 썰물 때 배가 꽂히는 거죠. 일종의 수중지뢰. 결과는 중국 대군이 강바닥에 걸려 몰살당했습니다. 이 승리로 베트남은 1000년 만에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수차례 중국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몽골 제국까지도. 쿠빌라이 칸의 군대가 3번이나 침공했는데 다 막아낸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속국이라기보단 옆집 깡패랑 계속 맞짱 뜬 나라에 가깝죠. 그런데 사실 베트남은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쌀, 고무, 자원을 싹쓸이했습니다. 당연히 민족주의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그런데 무기를 진민족주의자들이 찾은 사상 중 하나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모든 민족은 해방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꽂힌 겁니다. 호치민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호치민이 처음부터 공산주의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는 젊은 시절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았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모스크바. 말하자면 세계 일주 취준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현실을 깨닫고 공산주의를 독립의 무기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공산주의는 단순히 이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라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북베트남 공산주의, 남베트남 자유진영.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남베트남 내부에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바로 민족해방전선,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콩입니다. 남베트남이라고 해서 모두 미국 편은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군대를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단순히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안에서도 내전이 있었던 겁니다. 친미 세력 vs 반미 세력, 정부군 vs 게릴라군. 정치, 이념, 민족 해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농업국으로만 기억합니다. 쌀국수, 커피, 논밭 이런 이미지죠. 그런데 중세 시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 왕조와 쩐 왕조 시절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하이퐁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베트남 배들이 쌀, 피단, 도자기를 싣고 바다를 누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남아의 아마존 DHL 같은 역할이었죠. 당시 베트남은 참파 왕국 크메르 제국과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농사만 짓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쌀국수가 상징이지만 과거엔 바닷길의 제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중국과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베트남을 직접 가보면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하노이의 문명, 후에의 황궁, 호이안의 고독. 섬세한 건축과 예술이 전쟁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불교 사원과 유교적 전통, 도교의 신앙이 함께 섞였습니다. 프랑스 문화까지 들어와 독특한 혼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술, 문학, 철학이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유산이 된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쟁은 생존의 방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다가도 풋을 놓치지 않은 민족.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한 남북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은 바다를 지배한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문화를 이어간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을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쌀국수와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고 문화를 꽃피운 나라.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